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로보티즈 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간만에 반등이었습니다. 유상증자 발표하고 이제 4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하락했었는데 오늘 모처럼 반등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중요한 일정들 잘 챙겨야 되겠죠. 유상증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왜 하느냐, 그리고 또 이 유상증자를 해서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 일정에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모펀드, 오랜만에 이제 사모펀드하고 투신이 좀 순매수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쪽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갑자기 이 매수 들어가다가 대량으로 물량을 쏟아내는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가 추이가 관건이고 9월 29일, 9월 30일이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이거든요. 그런데 9월 29일이 권리락일입니다. 이날 굉장히 많은 수익 실현을 할 가능성 열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추이라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상황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이제 로보티즈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제가 증권신고서랑 자금 사용 목적을 이제 쭉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준비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회사에 이 자본금이 필요해가지고 유상증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올해도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앞으로의 성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먼저 선제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명분은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가 유상증자에 대한 일정부터 해서,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 그런 이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유상증자를 발표한 시점 이후부터 주가가 하락했던 폭을 되돌렸느냐라고 보면은 되돌렸습니다. 이 구간이 유상증자로 주가가 빠졌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할인 매수 기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앞으로 추이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로봇주들, 그리고 또 지금 이익을 크게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이런 기업들, 그리고 또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오늘은 좀 깊게 얘기 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9월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내려갈 거다, 인하할 거다라는 게 거의 시장에서는 확실시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준이 그냥 막연하게 내리고 싶어서 내리고 올리고 싶어서 올리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물가하고 그 다음에 고용지표, 그래서 경기가 너무 과열되지 않는 국면에서, 그리고 약간의 침체가 예상되는 그런 국면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했을 때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가 더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 사이클로 또 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 환경이 이 로봇주들이나 기술주들 투자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실적 보고서 이제 돈을 꾹 담가 놓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유동성이 필요하고, 이 유동성이 더 풀려서 들어오려면은 금리 인하가 굉장히 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내려갔던 폭은 다 되돌렸고요. 유상증자를 발표했던 그 이전 수준보다 더 높게 이 주가가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투신하고 사모펀드 좀 들어왔어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패시브 자금의 이제 기계적인 매매, 이런 매매 주체로 잡힐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ETF 아시죠? ETF. 이 ETF들 중에서 로보티즈를 담고 있는 그런 ETF가 있습니다. 그 ETF들의 돈이 몰리게 되면은 이 ETF가 자연적으로 담고 있는 이런 종목, 로보티즈 같은 종목을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신경이 쓰이지는 않지만은 투신이나 사모펀드, 그리고 보험사도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투신이나 사모펀드가 매수를 해서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 주가 상승에 굉장히 역할을 한 그러한 매매 주체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들이 그럼 언제 나갈까? 언제 털고 나갈까? 이런 부분들 궁금해지지 않을까요? 무조건 장기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고 파는 행위들을 해요. 그래서 주가 변동 주요 일정에 관련해 가지고 이 매매 주체들 사모펀드나 투신 같은 경우 펀드 운영하는 곳입니다. ETF랑은 달라요. 그래서 좀 액티브한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아까 9월 29일까지 주가 추이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올라갔을 때 털어버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권리락일이고, 이렇게 이 유상증자 발표한 기업의 주식을 과연 저 기관이나 이제 투신, 사모펀드들 왜 살까요? 왜 사냐라고 하면은 새롭게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신주 인수권, 이거 챙기기 위함입니다. 이게 좀 쏠쏠하거든요. 기업마다 다릅니다. 모든 종목이 이 이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투신이나 사모펀드가 들어왔지만은 계속 들어올 거냐? 이것도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제 나갈 거냐? 나가려면은 주가 추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 그럼 우리 투자자는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유상증자 공시를 보면서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공시가 8월 28일 날 올라왔고, 자금 조달의 목적 같은 경우는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으로 600억과 400억을 쓰겠다라고 해서 총 10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유상증자를 주주 배정으로 하게 되면은요, 삼자 배정할 때랑 조금 다른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주식이 빨리 튀어나와요. 삼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1년간 보호 예수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지금 8월 28일 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시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언제예요? 12월 1일입니다. 그래서 4개월이 채 안 되는 이런 기간 안에 새롭게 발행한 주식이 튀어나와요. 상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은 또 할인 발행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주가하고 차이가 나게 되면은 시장에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것들의 우려로 지금 삼자 배정 유상증자 말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나오자마자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보통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약 1,300만 주, 그리고 기타 주식 7만 6천 주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새롭게 발행하는 보통주가 13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늘어나는 주식 수가 10%가 좀 넘어가요. 10%가 좀 넘어가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뭐 한 20% 그리고 30% 이렇게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이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주주가치 희석 효과가 더 높아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눠 갖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그 비율, 이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50% 정도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정말 심하게 많이 빠집니다. 그런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주식 수가 10% 조금 넘어요. 그래서 신주 배정 주식 수 같은 경우도 한 주당 0.10333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내가 만약에 로보티즈 한 주 가지고 있어요. 그럼 0.1주 이렇게 배정을 받고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에 신주의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10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한 주, 다시 말해서 소수점만 하나 옮겨가는 거죠. 곱하기 해서. 그래서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편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 참여해서 내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챙겨 가지고 또 팔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나중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 권리라기를 왜 그렇게 우리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그리고 그 이전까지 주가 추이가 어떻게 움직여졌을 때 이 기관 자금 중에서 사모펀드하고 투신 자금이 이 매도를 권리락일 날 크게 때리느냐.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신주 배정 기준일이 있습니다. 신주를 배정하는 기준일이라는 거죠. 9월 30일입니다. 이거를 달력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9월 달 캘린더입니다. 이 9월 30일이 아까 신주 배정 기준일이었잖아요. 신주를 배정한다. 배정하는 그 기준이 되는 날이다. 자, 그럼 이 기준이 되는 날 무엇을 할까? 주주명부 열어봅니다. 주주명부. 주주명부를 열어보는데 이 열람을 하게 되는 날이 30일이고 이 30일 날 그럼 내가 매수하면은 내가 주주명부에 올라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을 매수하고 이 거래일로부터 이 영업일이 지나야, 영업일은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이죠. 영업일이 지나야 주주명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주명부에 올라가려면 신주배정 기준일 이 영업일 전에 매수를 끝내놔야 된다. 이전부터 보유하고 계신 분이 가지고 있어도 상관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30일이 신주배정 기준일인데 원칙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이 영업일이 걸리기 때문에 언제까지 매수를 하면 되느냐? 26일 날 제가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날 매수를 한 거예요. 매수하고 나서 1영업일 플러스 1영업일이 29일 있죠. 그리고 플러스 2영업일이 30일인 신주배정 기준일이죠. 그래서 장이 다 종료되고 그 다음에 주주명부를 열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29일을 얘기를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주주명부에 올라갈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내가 거래한 날 플러스 2영업일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주식을 매도하고 주주명부에서 빠질 때까지도 똑같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은 29일 날은 무슨 날이냐? 왜 권리락일이라고 하냐? 권리락, 다시 말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그 권리, 떨어질 낙자를 써서 떨어지는 날이다. 그래서 이날은 매수해도 신주를 배정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29일 날 만약에 반대로 제가 매도를 하게 됩니다.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 주주명부에서 언제 빠질까요? 매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거래를 이날 한 거죠. 이날 했고 그 다음에 30일이 T 플러스 1일, 그 다음에 T 플러스 2일은 국군의 날인 수요일 10월 1일이 되겠죠. 그래서 30일인 신주 배정 기준일까지는 내가 29일 날 팔아도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권리락일 날 왜 기관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신주 배정 주식수가 0.1 점점점점 이렇게 간다고 했죠. 그러면은 내가 1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몇 주 배정받을 수 있죠? 한 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걸 챙겨놓고 내가 가지고 있던 10주, 예를 들어서 플러스 수익이 30%라고 보겠습니다. 이 사모펀드하고 이제 투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 실현을 자주자주 해요. 그리고 어떤 이벤트 날에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전에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빠져서 이렇게 낮아진 어떤 주식을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해서 이 주식의 가격이 유상증자에 대한 미래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이 기업이 이익을 더 많이 벌 거야. 늘어나는 주식 수보다 앞으로 이익을 더 많이 낼 수 있어. 라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이 로보티즈처럼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산업의 이 패러다임 변화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증권 신고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부분도 공유를 드릴 텐데 우선 오늘은 이 개념부터 정확하게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서 수익이 이렇게 났을 때는 수익 실현, 다시 말해서 10주에 대한 수익을 실현을 하고 싸게 발행하는, 이 할인 발행하지요. 할인 발행하게 되는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 이 주식 한 주만 딱 챙겨 놓는 거죠. 정확하게는 여기에 비중 조절을 또 따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새롭게 발행한 싼 주식, 이것만 딱 챙겨 놓고 나머지 주식들, 수익 난 주식들,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 이거는 다 수익을 정리해 버리는 거죠. 이걸 29일 날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매수해서 가지고 있다가 29일 날 매도를 하게 되면은 수익은 실현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발행하는 신주는 배정받을 수 있는 그 권리는 챙기고, 그리고 청약에 반드시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신주 청약 참여를 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이 권리만 따로 떼어서
매매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 매매하는 날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때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새롭게 챙기는 그런 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래를 이제 기관들이 좀 많이 하게 된다. 그리고 패턴들도 거의 일정하다. 그래서 29일 날 대부분 주가가 올라갔던 종목이라고 하면은 이날 사모펀드들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주가가 로보티즈 매크로도 좀 받쳐주고 그 다음에 시장의 유동성도 좀 풍부해져서 기술주에 대한 쏠림 현상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돈의 흐름이 코스피보다는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 대금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 과정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돈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도 받쳐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갔으면 이제 저희가 9월 한 달 동안은 언제 수익 실현할까? 유상증자 이벤트 매매. 그냥 이 종목 붙들고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이달 내가 왜 못 팔았지? 이날 내가 왜 못 샀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상증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굉장히 체크를 해야 할 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가 권리락일까지는 보자. 그리고 여기에 1차 발행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언제 나올까요? 26일 날 나오게 될 거예요. 권리락일 바로 전 영업일에 1차 발행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유상증자 공시 보시게 되면은 예정 발행가라고 나왔죠. 예정 발행가. 근데 이렇게 유상증자를 로보티즈가 하겠다라고 하는데 총 예정된 금액 얼마예요? 1,000억 원이죠. 근데 이 1,000억 원을 잘 이제 조달을 하려면은 발행하는 주식 수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죠. 130만 주 정도.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예정 발행가는 말 그대로 예정입니다. 확정이 아니에요. 확정 같은 경우는 25년도 11월 4일 날 나오게 되고요. 이 확정이 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1차 발행가 나오고 2차 발행가 나와요. 이걸 종합합니다. 종합하고 그 다음에 확정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 확정 발행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확정 발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1차와 2차를 제가 종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1차 발행 가격이 높아져야 2차 발행 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단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예정 발행가랑 계산하는 방식 다 나와 있어요. 예정 발행가하고 1차 발행 가격은 기간만 다르지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2차 발행가하고 확정 발행 가격은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차근차근 제 채널에서 영상을 확인하시면서 제가 이것도 계산을 다 해드리거든요. 제 이전 영상들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계산해 가지고 공유를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따로 준비해온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 앞으로 자금 사용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디테일하게 나중에 또 들어가기로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권리락일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이가 중요하다. 수익이 난 과정에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 매매 일정 중에 첫 번째 관문이다. 그래서 이런 기관 자금들 중에서 사모펀드하고 그 다음에 투신 같은 경우를 저희가 좀 매매 주체에서 좀 유심히 봐야 된다. 그리고 저 친구들이 이익 구간일까? 이 부분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을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순차적으로 로보티즈는 계속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한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